예, 이번 시간에는 제13장 4절이고요. 커베이처와 노멀 벡터 오버 커브, 그러니까 곡률이라고 하는, 커베이처라는 것은 곡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곡선의 어떤 노멀 벡터, 그러니까 법 벡터라는데 그냥 법이란 말 잘 안 쓰고 노멀 벡터입니다. 노멀 벡터는 탄젠탈 벡터와 수직인 이제 벡터를 말하는 거고요. 곡률이라는 건 여기 정의 있습니다만 곡선이 얼마나 휘었냐를 나타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이제 살면서 학자도 못들고 곡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특정을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예전부터 진행이 되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거는 유치원생도 아는 내용임, 유치원생한테도 이제 질문하면 나온 내용인데, 자, 요런 조그만 원이 있고 요런 큰 원이 있어요. 얘를 두 개 곡선, 닫힌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곡선 보면은, 자, 여러분, 이제 유치원생 먹고, 자, 여러분, 얘랑 같아요, 틀려요? 말하면 당연히 틀리다고 그래요. 그럼 뭐가 틀려요? 라고 물어보면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하면은, 근데 어른들은 상상으로 이거 대답 못해요. 자, 여러분, 얘랑 왜 달라요? 라고 하면은, 어른들한테 보면은, 뭐가 다르다 그래야 되지? 막 그래요. 근데, 유치원생이나 어린애들은 알아요. 생긴 게 달라요. 예, 그게 정답이죠. 생긴 게 다르죠. 그러니까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은 왜 이런 대답을 못하냐면은 구체적으로 생겼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다라는 거를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해서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수학자들은 이것이 다르게 생겼다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수학적인 이론으로 요걸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 자그마한 원을 이쪽 큰 원으로 해서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보죠. 여기를 중심을 원의 중심이라고, 요 부분에 해당하는 요 점을 요 큰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데서 요쪽으로 해서 여기 요 점에 맞게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요 원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이 초록색 원이 바로 요거죠. 보면은 큰 원과 초록색 원은 생긴 게 달라요. 근데 원이라는 개념에서는 똑같아요. 원이라는 개념으로는 같으나 모양은 다르다. 그러니까 모양이 다르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원은 다른데, 원이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봤더니 요 큰 원에서는 여기서 요만큼 휘었고요. 요새 양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쭉 당기면 활이 휘죠. 여기서는 좀 많이 휘었어요. 원이라는 거는 같지만은 결국 이 점에서 얼마나 휘었냐가 다르다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다르다라는 거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들은 그냥 생긴 게 달라요 하지만은 어른들은 구체적으로 이게 뭐다라는 거를 원하거든요. 이 모양이 다르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 휘어진, 아니면 굽어진, 휘어졌다는 거죠. 그 정도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휘어진 정도가 다르다는 표현은 일상적에선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되게 답이 잘 안 나와요. 어른들은 생긴 게 다르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것이 이제 막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휘어진 정도가 다르다고. 자, 그러면 휘어진 정도라는 거를 나타내는 어떤 측도, 어떤 기준이 필요하네요. 이 휘어진 정도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커베이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어진 정도가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이야기할 이 녀석이 커베이처라고 합니다.
옛날 교재나 그런 데서는 곡률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휘었냐를 나타내는 정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커베이처, 곡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얘는 조금이고 얘는 많이 휘죠. 예. 그럼 여기 관점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게 아까 큰 원처럼 이렇게 생긴 것이고 작은 원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덜 휘고 여기서는 많이 휘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에다 나와 있습니다. 요것이 탄젠셜 벡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패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점에서의 탄젠셜 벡터는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요 점에서의 탄젠셜 벡터는 요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쪽으로 끌고 와봐요. 그러면은 요 탄젠셜 벡터는 여기니까는 결국 요거를 그대로 끌고 오면 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가 T1이라는 탄젠셜 벡터, 여기를 T2 벡터라고 하면은 이 빨간색 벡터는 T2-T1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여기서는요, 이 점에서의 탄젠셜 벡터는 요런데 이 점에서 탄젠셜 벡터는 이렇죠. 그럼 요걸 그대로 끌고 와보면은 한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벡터의 차이가 꽤 크네요. 자, 그래서 적게 휘면은 T2-T1의 길이가 작고 만약에 많이 휘었으면 T2-T1이 꽤 커요. 즉 휘어진 정도가 어쩌면은 이 탄젠셜 벡터의 차이, 즉 탄젠셜 벡터의 변화량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탄젠셜 벡터의 변화량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쓰면은 T의 변화 양에 비례하는데 보세요. 여기도 덜 휘었고 여긴 많이 휘었죠. 근데 이 경우에는 탄젠셜 벡터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돼서 또 이렇게 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감소하든 증가하든 적게 휘면은 변화량은 이렇게 차이는 그거고 많이 휘면 차이가 커지죠. 그러니까는 요게 변화량의 절대 값에 비례하겠구나 하는 거예요. 즉, 이 탄젠셜 벡터가 변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많이 휘었고요. 탄젠셜 벡터가 변화가 적으면은 얘는 적게 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럼 탄젠셜 벡터의 변화량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를 보자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여기서 말하지? 변수 t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의 길이 아크랭스 파라메터에 대한 데리버티브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왜 그러면 아크랭스 파라메터를 하느냐? 미분했을 때 단위 벡터라면은 다시 맨 앞에 좀 부분으로 들어가서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여기서요. 우리가 벡터가 상수 길이를 가지면요. 미분한 것이 서로 직교한다는 것이죠. 탄젠트 벡터라는 거는 접선이니까는 직교한다는 개념이 나중에 필요해져요. 그래서 단위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R을 그냥 변수 T로 미분하면은 접하는 벡터만 해서 단위 길이를 갖는 것이 아닌데 얘를 아크랭스 파라미터 미분하는 유닛 탄젠스 벡터였죠. 즉 컨스탄트 랭스를 갖는 벡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녀석을 미분하면은 직교하는 이제 그런 성질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베이처 펑션 of the curve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 t를 아크랭스 파라미터로 미분한 거의 절대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 카파를 요거를 카파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우리가 커베이처라고
엄밀히 하면 곡률 펑션이에요. 커베이처 펑션인데 일반적으로 커베이처 펑션이라서 펑션이란 말은 잘 안 씁니다. 그냥 커베이처라고 부릅니다. 예. 펑션이란 말 잘 안 써요. 앞으로도 이제 그럴 거야. 커베이처 뭐 그럴 겁니다. 그때 이 카파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탄젠셜 벡터를 아크랭스 파라메터로 미분한 것. 즉 탄젠셜 벡터의 곡선의 길이에 대해서 변화량을 나타낸 거예요. 예,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커베이처라고 보고 이것은 얼마나 곡선이 얼마나 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곡선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 아니면 굽어 있는지 휘어졌는지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커베이처 값이 크면 클수록 곡선이 많이 휘어 있고요. 커베이처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덜 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구 같은 경우는 영에 매우 가깝습니다. 0은 아니에요. 일단 지구는 휘어 있잖아요. 지구를 이렇게 해서 지구의 커베이처는 0이고요. 지구의 커베이처는 태양의 커베이처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면 태양의 반지름 아주 크잖아요. 길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은 거의 굽어있지 않다 보면 돼요. 그래서 지구의 커베이처나 태양의 커베이처는 둘 다 0에 가까운데 그래도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는 한 요 정도 되죠. 그래서 더 많이 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뭐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거의 휘어져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평지 그러잖아요. 휘어 있긴 한데 거의 안 굽어 있지 않은 거예요. 거의 평평한 면 같아 보여가지고 그럴 때는 거의 휘어져 있지 않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와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요.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곡선이 얼마나 많이 굽었냐, 얼마나 많이 휘었냐를 이제 나타내주는 그 정도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면서 The rate at which t turns pointed lengths along the curve 곡선을 따라서 단위 길이만큼 t가 얼마나 이렇게 변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비율을 커베이처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따르면 곡선이 얼마나 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만약에 dt over ds 이 값이 크면은 t는 turns sharply 굉장히 빨리 변한다는 얘기죠. 그 말은 곡선이 많이 휘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곡선이 많이 휘었다는 것은 이 전피에서 곡률이 크다라고 됐고요. dtds가 close to 0에 가깝다는 t가 거의 변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t turns more slowly, 그러니까 거의 변화 없어요. 천천히 변한다. 이때는 커브의 P는 매우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스무스 커브 RT가 already 기본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 정의대로 보면은 커베이처를 구하고 싶으면요, 탄젠셜 벡터를 아크랭스 파라메터로 미분을 해야 돼요. 자, 탄젠셜 벡터를 아크랭스 파라메터로 미분한다? 이게 말은 쉽지 실제로 계산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예전에 헬릭스 할 때 이렇게 했어요. R은 T에 관한 매기면서 T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아크랭스 파라메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은 유닛 탄젠셜 벡터가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걸 미분한 다음에 여기에서 R을 S로 미분하면은 이것이 유닛 탄젠셜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S로 두 번 미분해야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은
이걸 계산해야 돼요. 아크랭스 파라미터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은 곡선이 지금 예쁘게 나와서 그들만 예쁘게 나왔지, 만약에 곡선이 이렇게 주면요, 이 곡선이 이렇게 줬을 때 이거의 아크랭스 파라미터에 대해서 표현하면은 요 V가 이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조건을 계산해야 돼요. 우리가 아크랭스 파라미터를 할 때 S는 인테그랄, 뭐 T는 0부터 가고요. 0에서 T까지 요거 루트 9 플러스 4 타우 제곱 D 타우, 이거 해서 이 S를 여기다 다 대입해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S를 여기다 다 대입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예쁜 곡선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렇게 좀 약간 지저분한 곡선이 나오면은 아크랭스 파라미터 표기하는 것은 포기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연쇄 법칙을 써서, 우리는 대부분의 매개 변수 그 벡터 펑션은 파라미터 t로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t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걸 약간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 DTD 이거는 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요. 그리고 DTDS는 예전에 했었던 절대값 V죠. 그러니까 얘는 요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되지만 이걸 실제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걸 대신 계산을 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뮬라 for calculating curvature에서 커베이처를 계산하는 식, 그래가지고 RT가 스무스 커브이면요, 이 커베이처 오브 스칼라 펑션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있는 반면에 얘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좀 삐뚤어졌네요. 좀 다시 쓰면은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제 아크랭스 파라미터를 구하지 않고 그냥 매개 변수 t에 대해서 그냥 바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크랭스 파라미터 안 구해도 됩니다. 구해서 할 수 있으면 편하면 그거 하면은 뭐 곡선이 예쁘게 줘, 아까 헬릭스처럼 예쁘게 줘 있으면은 아크랭스 파라미터 구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주어진 변수 t로 하면 됩니다. 그런 얘기고요. 자, 보겠습니다. A straight line is parameterized by RT는 상수 벡터 t 플러스 t의 탄젠셜 벡터 v,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요, 탄젠셜 벡터 지금 보시면 r 프라임 t는 어떻게 돼요? 0이죠. 그러니까는 t는 상수 벡터예요. 그러니까 t는 상수 bek터이기 때문에 ddt는 0입니다. 즉 보시면 이 탄젠셜 벡터는 이 점에서나 이 점에서 이 점에서나 변화하지 않아요. 그냥 한 방향 쭉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선의 경우는 카파는 0이다. 공률은 0. 휘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는 없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ind the curvature of a circle.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A는 원에 대해서 이 원의 곡률, 커베이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식 염두에 두시고 이식 커베이처는 T, R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원점이 여기 있고요. 반지름이 A인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원을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하면은 R의 T는 벡터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은 A 코사인 T A 사인 T죠. 자, 이때 여기서의 이제 커베이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since R을 T로 미분합니다. R 프라임 T는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요. A 코사인 T를 T로 미분 마이너스 A 사인 T 그리고 A 사인 T는 미분하면 A의 코사인 T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 R 절대값은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A 제곱 사인 T, A 제곱 코사인 T의 루트니까 A가 되죠. 그래서 요 두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탄젠셜 벡터는 매개 변수 t에 대해서 얘는 i번째 성분이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t j번째 성분이 코사인 t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R의 t가 이렇게 줬을 때 이 녀석의 유닛 탄젠셜 벡터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는 길이가 a지만 요거는 길이가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커베이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탄젠셜 벡터를 아크랭스 파라메터로 미분을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요. 탄젠셜 벡터를 현재 탄젠셜 벡터 t에 관한 변수니까 t로 미분하고 연쇄 법칙에서 dt, ds 요걸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걸 다시 쓰면은 탄젠셜 벡터를 t로 미분한 거에다가 나누기 이건 ds dt니까 r 미분한 거 요거의 절대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요거는 좀 불필요하기 때문에 요건 지우고 구분선을 좀 넣고 자, 그럼 여기서 커베이처 구하기 위해서는 T'T를 해야겠네요. 그럼 여기서 T를 미분합니다. 당연히 변수 T로요. 그러면 얘는 컴포넌트 폼으로 다 쓰면은 마이너스 사인 T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T 그리고 제2번째 선분 코사인 T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탄젠셜 벡터를 미분한 거에다가 절대값을 취하면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t니까 따라서
커베이처는 어떻게 되냐면은 R'T, R''T는 아까 A라고 했죠? 그리고 탄젠셜 벡터 미분한 거 1이죠. 그래서 얘는 절대값 A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탄젠셜 벡터 미분한 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T'T가 이렇게 생겼어요. T'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로 수직이 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단위 벡터는 이 T라는 벡터는 길이가 1인 벡터잖아요. 그래서 미분하면은 서로 직교합니다. 앞에서 왜 상수 길이를 갖는 벡터는 미분하면 직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는 현재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적어서 저는 절대값 A로 썼는데요. 실제로 A는 원 같은 경우는 A를 일반적으로 양수라고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A를 일반적으로 양수라고 하면은 이 커베이처는 A분의 1이 되고요. 이 A가 바로 이 원의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곡률, 곡선이 얼마나 휘어져 있냐는 원 같은 경우는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지구는 반지름이 굉장히 반지름의 길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길이가 길기 때문에 곡률이 거의 0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커베이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게 커베이처 있고 이제 노멀 벡터 보겠습니다. 노멀 벡터는 탄젠셜 벡터와 수직인 벡터 노멀 벡터가 합니다. 그래서 among the vectors 어쩌고 to the unit tangent vector t 이제 one of particular significance 이제 그래서 단위 접선 벡터 t와 수직인 벡터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커브 스터닝 곡선이 휘어지는 이 방향의 디렉션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since t is constant length 아까 전에 보셨지만 t는 길이가 1인 상수 벡터죠. 그렇기 때문에 데리버티브 dtds는 t에 직교합니다. dtds는 t의 수직입니다. 하고 therefore if we divide dt by length k we obtain unit vector n also to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베이처 벡터 분의 1에다가 이 탄젠셜 벡터를 나눠주면은 바로 유닛 노멀 벡터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닛 노멀 벡터를 n이라고 씁니다. 이 n이라는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커베이처 분의 1에다가 탄젠셜 벡터를 아크랭스 파라미터로 미분한 겁니다.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n이라는 건 바로 요거예요. 요게 바로 n입니다. 요 벡터가 바로 n 벡터입니다. 그래서 노멀 벡터, 이 노멀 벡터는 어떻게 하면 곡선이 휘는 휘는 쪽의 안쪽으로 형성이 돼요. 항상. 그래서 곡선이 만약에 뭐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면은 노멀 벡터는 항상 탄젠셜 벡터는 이쪽으로 형성이 되면요, 노멀 벡터는 항상 곡선 휘는 쪽 안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예. 뭐 이유는 있어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일단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좀 지우고요. 더 벡터 dts point in the direction in which t turns the curve band. 그래서 커브가 얼마나 휘었는지 탄젠셜 벡터를 미분하면 알 수 있고, the principal normal vector n will point toward the concave side of the curve. concave side. 그러니까는 곡선이 이렇게 굽어진, 이렇게 휘어지면 휘어진 안쪽으로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요 휘어진 안쪽으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편의상 여기서 볼게요. 요 지점에서의 유닛 탄젠셜 벡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의 유닛 탄젠셜 벡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편의상 t의 s라고 보면은 요 벡터는 t의 s 플러스 델타 s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노멀 벡터라는 것은 뭐냐면 탄젠셜 벡터 얼마 변하는지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 탄젠셜 벡터 여기로 그대로 옮겨오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변화는 이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 n 벡터와 노멀 벡터 평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우극한 뭐 좌극한도 있잖아요. 좌극한도 한번 볼까요? 만약에 여기서 탄젠셜 벡터는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건 요건데 지금 이제 마이너스 방이니까 반대로 되겠죠. 그러니까는 얘는 요거고 여기에서 여기 차이니까 바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요 벡터가 되는 거예요. 요것은 바로 요 벡터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멀 벡터는 항상 곡선이 휘어진 안쪽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때 노멀 벡터는 이 지점에서 노멀 벡터는 여기, 이 지점에서 노멀 벡터는 여기, 여기서는 여기,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그 곡선의 길이 아크랭스 파라미터에 따라서 탄젠셜 벡터의 그 변화를 보면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t가 여기 있고 요 지점에서는 t가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옮기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탄젠셜 노멀 벡터는 요 방향으로. 그러니까 곡선의 휘어진 안쪽 방향으로 형성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앞에서 이제 그러면은 노멀 벡터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걸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다시 원래 처음 문제로 되돌아가서 탄젠셜 벡터를 아크랭스 파라미터 미분을 해야 돼요. 결국은 지금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이 난리를 벌이고 있었는데 자, 노멀 벡터는 커베이처분의 1에다가 탄젠셜 벡터를 아크랭스 파라미터로 미분을 했습니다. 인데 이거 계산이 쉽지가 않아요. 이거 계산이 복잡합니다. 이거 계산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자, 요걸 보겠습니다. 이 노멀 벡터는 카파분의 1에 커베이처분의 DTDS인데 요건 다시 쓰면 어떻게 하냐면은 커베이처의 정의는 이거의 절대값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의 절대값분의 탄젠셜 벡터입니다. 요거였다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요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쇄 법칙 그대로 써봤어. 어차피 우리는 탄젠셜 벡터는 파라미터가 t에 관한 거니까요. 그래서 dt의 ds의 절대값 여기에 t고요. 그리고 이거 분의 얘도 마찬가지 연쇄 법칙 쓰면 dd/dt 그리고 dt/ds 요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dtds라는 거 보세요. dtds 예,
dtds라는 것은 어떻게 됐나요? 요것이 절대값 V고 dt 나누기 ds는 절대값 V분의 1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요. 요거죠. 그래서 요거 관점에서 보면요. dt 나누기 ds는 절대값 V분의 1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절대값 V분의 양변 절대값하고 똑같죠. 그러니까는 이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여기다 절대값 한 번 더 쓰면 요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요 둘이 서로 사이좋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결국 간단하게 쓰면요. 탄젠셜 벡터를 t로 미분한 거 분의 탄젠셜 벡터입니다. 예,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탄젠셜 벡터 t로 미분한 걸 탄젠셜 벡터 t로 미분한 거, 요것이 바로 노멀 벡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서 여기 원 할 때요. 원 할 때 현재 여기에서 요 t가 바로 요거잖아요. 그런데 탄젠셜 벡터 변수는 t일 때 요거는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은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였고요. 그때 얘를 t에 가서 미분하면 요거였죠. 그래서 t 프라임은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요거였고, 이 t 프라임의 길이가 1이니까 요것이 바로 그냥 노멀 벡터가 되었습니다 하는 거였죠. 그래서 앞에 지웠지만은 이제 그게 왜 이렇게 노멀 벡터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R이 스무스 커브일 때, 매개변수 T일 때, 그때 더 프린시펄 노멀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원래는 카파분의 1의 D, ds의 T 탄젠셜 벡터였는데, 그거를 매개변수 T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예, 그 계산이 좀 더 훨씬 편해집니다. 이걸 이용하면요. 예, 그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find t 유닛 탄젠셜 벡터와 유닛 노멀 벡터 n을 구해보세요. for the circular motion rt는 이렇게 돼 있을 때. 네. 이번에는 좀 약간 앞에서랑 다른 게, 단위 원에 있는 건 맞습니다. 여기가 x축이고 y축이고 이렇게 돼 있을 때 반지름이 1입니다. 그때 rt는 코사인 et, 사인 et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r이 있을 때 요 녀석은 코사인 et 사인 et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유닛 탄젠셜과 유닛 노멀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since 일단 유닛 탄젠셜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r'부터 해보죠. 이거는 t에 관해서 미분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i번째 성분이 코사인 et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사인 et 그리고 사인 et 미분하면 코사인 2배의 코사인 et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r't의 절대값 구하면요,
요거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4가서 루트 4니까 2가 되네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는 유닛 탄젠셜 벡터 t는 요 r't를 r't의 길이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폼을 쓰면은 마이너스 사인 2t 그리고 코사인 2의 t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현재 r이 이렇게 주었을 때 r't는 길이가 요거 2배, 그러니까 굉장히 긴 벡터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r'이고요. 그러면 t는 어떻게 되어 있냐? t는 요게 길이가 단위 요 길이, 요 정도 길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란 얘기예요. 요거는 마이너스 사인 2t 코사인 2t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단위 벡터예요. 유닛 벡터이기 때문에 탄젠셜 벡터를 쓰면 여기서 t를 매개변에서 t로 미분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 미분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2t 그리고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사인 2t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요 t라는 벡터는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t를 미분하면은 서로 수직입니다. 즉 t't는 어떻게 형성되냐면요. 여기서는 요렇게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t'이 돼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노멀 벡터면 이 녀석 길이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노멀 벡터는 얘 길이는 어떻게 해요? 요거 제곱 요거 제곱 하면은 4죠. 루트 4는 2니까는 이 벡터는 노멀 벡터는 마이너스 코사인 2t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t 이렇게 돼가지고요. 노멀 벡터는 결국 어떻게 형성되냐면은 요 t'의 절반인 요렇게 형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요걸로 하겠습니다. 요것이 바로 노멀 벡터가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n이고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2t에 마이너스 사인 2t가 돼서 아까 요 방향이 코사인 t 사인 t니까 반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곡선이 휘어진데 안쪽으로 노멀 벡터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noise that 탄젠셜 벡터 노멀 벡터 서로 수직입니다. 그리고 noise to that for the circular motion 여기서 원 서클 그러니까 원 위에서 움직임에 대해서는 n point from rt toward the circle center at the origin n은 어디로 가냐면 원의 중심 방향으로 향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노멀 벡터는 원의 중심 방향으로 향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이렇게 반지름이 1인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요 좀 뭐 계산을 좀 해보면 알겠지만은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만약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 반지름은 만약에 뭐 한 3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여기에서의 좀 색깔을 좀 연하게 좀 써서 이것이 r 벡터면요. 유닛 탄젠셜 벡터는 이렇게 생겼고요. 노멀 벡터는 여기서 길이가 1인 요 정도 생겼습니다.
근데 어느 방향이면은 원점 방향을 향해서 요 원점 방향 향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 당연한 얘기지만은 탄젠셜 벡터, 노멀 벡터는 서로 직교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R이 세배 코사인 t, 세배 사인 t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요. 노멀 벡터는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이쪽 방향으로 가도록.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nd toward the circle center at the origin. 예, 원점에서 이제 원의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부드러운 스무스 커브가 공간상에서의 이것이 위치 벡터 RT로 표현되면요. 그리고 S를 아크랭스 파라미터를 줄 때 그러면 유닛 탄젠트 벡터는 아크랭스 파라미터로 미분한 곡선을 미분한 식이 되고 그때 공률은 어떻게 정의냐면 탄젠셜 벡터를 그 아크랭스 파라미터에 대한 변화량으로 보는 절대값인데 이걸 쓰기 힘드니까 이거 t에 관한 미분해서 v분의 1 dt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프린시플 유닛 노멀 벡터, 법선 벡터라고 하죠. 노멀 벡터는 t를 s로 미분한 변화량의 공률로 나누면 됩니다. 즉 이렇게 표현됩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헬릭스인데 A, B 이렇게 되는데요. 이 헬릭스에 대해서 양수 그랬을 때 이 헬릭스의 커베이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베이처를 구한다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은 탄젠시 벡터와 이제 뭐 그런 걸 다 구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유닛 노멀 벡터도 이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릭스는 이제 이렇게 생겼죠. 예,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원점을 뭐 여기쯤 있다고 해보고요. 그리고 위치 벡터 R을 여기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 R은 A 코사인 T, A 사인 T, BT 이렇게 되어 있고요. A, B는 모두 양수 그리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 아닙니다. 즉 A가 0이면요. A가 0이면은 BT 그러니까는 Z성분만 값을 갖는 하나의 직선 형태가 되고요. B가 0이면요. A제곱 B제곱 0은 둘 다 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건 한 점이 돼요. 한 점에서는 커베이처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휘어 점이라는 건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때 커베이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베이처는 탄젠셜 벡터가 얼마나 휘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since 우리가 R 프라임 T 요거는 컴파운드 폼으로 쓰면요. A 코사인 T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A 사인 T J번째 성분 A 코사인 T K번째 성분 B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요거 길이는요. A제곱 사인 제곱 T, A제곱 코사인 제곱 T. 그러니까 A제곱이죠. 그리고 B제곱은 B제곱이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닛 탄젠셜 벡터는 T는
좀 복잡하지만은 그냥 상수 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a sin t a 코사인 t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닛 탄젠셜 벡터는 여긴 좀 그렇지만은 그냥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 탄젠셜 벡터 이렇게 표현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정의했었습니다만은 카파라는 것은 탄젠셜 벡터의 아크랭스 파라미터에 대한 변화량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다시 체인 룰에 의해서 R'T의 길이 분의 탄젠셜 벡터를 T로 미분한 거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요거를 설명드린 바가 있었어요. 예,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되죠. 절대값 V분의 1이 바로 요거 R'T이고 dt 절대값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봐야 되는데 R'T는 이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현재 T 프라임의 T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은 일단 상수는 그냥 빼두고요. 어차피 뭐 상수는 상수니까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1에 I번째 성분 마이너스 A 사인 T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A의 코사인 T 제2번째 성분 A 마이너스 A 사인 T 그리고 K번째 성분은 B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탄젠셜 벡터에 대한 절대값은 요거 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니까 A 제곱 코사인 제곱 T A 제곱 사인 제곱 T니까 A죠. 그러니까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모 0 되는 일은 없죠. 그래서 요걸 대입하고 대입하면요. 일단은 T 프라임 T는 요거 그리고 곱하기 R 프라임 T 절대값 요거였죠. 요거였죠. 요것이 R 프라임 T 절대값 분의 1이 이거니까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예, 요것이 바로 커베이처가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베이처 헬릭스의 커베이처는 뭐냐?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요 헬릭스의 노멀 벡터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nd describe how the vector is turning, pointing. 그러니까 벡터는 어떤 포인팅, 벡터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이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했듯이 노멀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탄젠셜 벡터를 t로 미분한 거 나누기 탄젠셜 벡터 t의 절대값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요거 했잖아요. 요거 했으니까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 지우고 커베이처는 좀 써놓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카파는 커베이처는 요거고 자, since 노멀 벡터는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탄젠셜 벡터를 t로 미분한 거분에
탄젠셜 벡터를 미분한 걸 자기 자신을 그 나눠주면 된다고 했는데 t'(t는 오고 절대값은 이거니까는 그냥 이거 바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자, 절대값 t가 요거니까 이거 역수, 그러니까는 a분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고요. 자, 그래서 a, b는 모두 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실제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0이 아니라 a랑 b 둘 다 0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모 0 되는 일이 없고 t'(t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a 코사인 t 마이너스 a 사인 t 제로, 요것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보시면요, 약분 해서 다 약분돼 가지고요, 남는 것은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제로, 요것이 됩니다. 요것이 바로 문제에서 구하라는 n 프린시펄 유닛 노멀 벡터입니다. 자, 그러면 노멀 벡터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보면 z 성분이 없어요. 그래서 요걸 좀 다시 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편의상 원점이 여기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지 바로 위치 벡터 r이고 탄젠셜 벡터는 요거를 나타낼 때 요 노멀 벡터는 k번째 성분이 없어요. 즉 노멀 벡터는 어떻게 형성되냐면은 x, y, z평면일 때 xy 평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노멀 벡터는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멀 벡터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노멀 벡터는 k번째 성분이 없기 때문에 xy 평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thus 노멀 벡터 n is parallel to xy plane and always point toward z축 방향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r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 노멀 벡터는 탄젠셜 벡터는 이렇게 형성되고요. 노멀 벡터는 어떻게 하면 xy 평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r 벡터가 여기가 제일 이제 좋아서 이렇게 r 벡터가 이렇게 형성되면은 탄젠셜 벡터는 요 방향으로 형성이 되고요. 노멀 벡터는 xy 평면에서 평행한 요 방향으로 형성됩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된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헬릭스에 대한 커베이처나 노멀 벡터 구하는 건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잘 알아주시고 실제로 직접 계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주고 13장 4절에 이제 공료가 노멀 벡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